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센터백 콤비.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들을 떠올리시나요? 퍼디난드와 비리치, 존 테리와 카르발류, 콜로 투레와 솔 캠벨. 지금 여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센터백 콤비에 도전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경기를 함께 뛰면서 단 1실점만 내주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와 후벤 디아스. 오늘은 바로 이 디아스톤스 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처음 결성된 디아스톤스 조합,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함께 뛴 경기는 올 시즌 모두 11경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긴 시간 동안 실점이요, 단 한 골에 불과합니다. 올해 초 첼시 원정에서 허드슨 오도이에게 내준 골이 디아스톤스 콤비의 유일한 실점인데요. 두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 그러니까 함께 선발로 뛴 경기는 10경기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893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93분을 함께 뛰는 동안 딱 한 골밖에 내주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한 시즌으로 환산을 하면요, 11실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둘이 한 시즌 내내 함께 선발로 뛴다고 가정할 때 11골밖에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엄청난 실점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이죠. 번리전에서 디아스가 후반 25분에 교체 아웃된 것을 제외하면 최근 9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함께 뛰었는데요. 그야말로 완벽한 수비 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선수는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장의 옐로 카드도 받질 않았어요. 카드 한 장 받질 않고 무결점의 수비를 펼치는 완벽한 디펜스의 탄생. 게다가 존 스톤스는 이 기간 동안에 무려 3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바로 이 존 스톤스 부활이 요즘 맨시티를 논할 때 빠질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한 이후 최강 수비 라인 구축에 굉장한 열정을 보였는데요. 그간 영입한 선수들이 몇 년과 쏟아부은 이적률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자, 존 스톤스부터 카일 워커, 다닐루, 라포르트, 최근에 아케하고 디아스까지 4년간 수비수 영입의 이적료로만 거의 4억 파운드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우리 돈 6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거액인데 풀백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고, 이런 노력 때문인지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에 맨시티는 첫 해인 2016-2017 시즌을 제외하면 최근 3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경기당 0점대 실점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시즌 빼고는 계속 0점대, 지난 시즌에 좀 득점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경기당 한 골 이하의 실점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탄탄한, 그야말로 리그 최강급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죠.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에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 리그도 리그지만 챔스 리그 우승을 정말 노리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8강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고비 때마다 수비진이 대량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비가 좋던 팀이 최근 4시즌 챔스 최종 라운드에서 치른 7경기 가운데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4년 전 모나코전 어마어마했고요. 홈앤더웨이 6골이나 실점을 했고, 리버풀 상대로 5골 실점했고, 토트넘 만나서는 이제 원정골 우선원칙에서 역시 이제 4골 실점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지난 시즌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단판으로 치러졌는데 리옹한테 3골을 허용을 하면서 단판 승부 탈락을 또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6, 5, 4, 3 실점이 그렇게 되면 이번 시즌엔 2골만 내주는 건가요? 아무튼 챔스 우승을 정말 간절하게 노리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 때도 챔스 우승을 못했잖아요. 펩 체제에서 맨시티가 보여줬던 수비력을 감안하면 챔스에서의 이런 어떤 대량 실점 아주 의외의 결과고,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최강의 수비라인 구축이 올 시즌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리어에 내리막길 걷는 것처럼 보였던 존 스톤스의 부활,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존 스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포르트에 밀려서 백업 수비수로 뛸 거란 전망이 당연했는데요.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친정팀 에버튼 복귀설까지 나올 정도로 입지가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시즌에 그 주전 수비수들 부상이 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스톤스 안 쓰고 미드필더 페르난지뉴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센터백으로 썼잖아요. 그럴 정도로 팀 내 입지가 불안했었는데 최근에 주전 라포르트가 코로나 감염, 또 이제 토트넘전 실수, 또 햄스트링 부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에 기회를 얻었고, 이 기회를 굉장히 잘 살리면서 지금은 맨시티의 붙박이 확실한 주전 수비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득점력까지 무려 올랐어요. 카라바오컵 맨유전에 이어서 지난 주말 팰리스전에서 멀티골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존 스톤스가요, 골과는 거리가 먼 선수예요. 이번 팰리스전 멀티골을 빼면 프리미어리그
8시즌 동안 170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수비수입니다. 근데 수비가 지금 잘 되니까 골까지 팡팡 터지면서 정말 제8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존 스톤스가 이렇게 터진 데에는 바로 이 선수의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올 시즌 맨시티가 영입한 97년생 센터백 포르투갈 출신의 후뱅 디아스죠. 자, 지난 시즌 포르투갈 벤피카에서 활약했던 디아스 굉장한 기대를 받으면서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탄탄한 수비력 외에도 안정된 볼키핑, 또 준수한 패싱 능력을 갖춰서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에 딱 맞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포르투갈 리그 때부터 후방에서 또 빌드업 관여를 많이 했던 수비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단하자마자 정말 기대치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맨시티 수비의 확고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정말 한때 맨시티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어떤 이제 수비수죠. 콩파니의 뒤를 잇는 그런 하얀 콩파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지금 현지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카라바오컵 4강 맨체스터 더비 당시의 기록인데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공중볼 다 이겼고요. 태클도 뭐 다 뽑아냈고 패스 성공도 좋고 걷어내기 가로채기 정말 뭐 무실점 이상의 어떤 맹활약을 펼쳤던 디아스인데요. 그야말로 철벽 그 자체의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했다는 점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뛰면서 회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근데 이 스톤스 좀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94년생이거든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부진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영국에서 존 스톤스 이름 앞에 계속 이제 리주브네이트나 르네상스 이런 표현을 붙이더라고요. 회춘했다는 표현인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현지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스톤스가 디아스랑 함께 뛰는 게 너무 편하다고, 너무 호흡 잘 맞는다고 만족감을 또 표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스톤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설 수 있는 데에는 디아스의 역할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동선도 안 겹치고 굉장히 어떤 아주 오래 뛴 선수들처럼 호흡이 척척 들어맞으면서 굉장히 맨시티의 무실점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도 디아스의 활약에 대해서 아주 뭐 대놓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제 맨시티 향후 7년을 책임질 선수라면서 엄청난 칭찬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디아스의 어떤 그 회복력, 놀라운 회복력, 이렇게 엄청난 경기 숫자를 좀 무사히 소화를 하고 있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런 얘기에 따르면 피로가 이렇게 누적이 좀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디아스에게 이런 어떤 찬사를 보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스포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디아스의 어떤 피지컬에 대한 평가 그냥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분석을 하고 어떤 회복 속도 같은 걸 측정을 해서 정말 와 어떻게 얘는 이렇지? 이런 식의 어떤 과르디올라 감독의 반응이 아닌가. 자, 이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디아스의 어떤 철저한 자기 관리, 또 어떤 배우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도 좀 극찬을 했는데요. 부상자가 좀 자주 발생을 해서 고전했었던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또 부상 없고 또 기복도 없고 또 신체적으로 정말 아주 강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디아스의 존재가 정말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맨시티의 수비력 좀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올 시즌 맨시티 실점은 이제 17경기에서 13실점입니다. 시즌 초 레스터 시티한테 홈에서 이제 PK로 3골 내주면서 무려 2대5로 대패할 때까지만 해도 수비력이 사실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펩 이렇게 무너지나 했었는데 지금은 뭐 11경기 1실점 디아스 스톤스 콤비 이 조합이 역대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맨시티 수비력은 괄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역대 최고의 센터백 콤비가 누군지 물어봤었잖아요. 기록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가장 실점률이 낮았던 주전 조합은 리버풀의 제이미 캐러거, 다니엘 아게르 조합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이름들은 포함이 안 된 거는 이게 약간 좀 일종의 깜짝 랭킹이기 때문인데 캐러거, 아게르 굉장히 대단한 센터백 조합이었죠. 둘이 함께 뛴 시간이 8,171분인데요. 58골밖에 내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한 시즌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24.3실점이라고요. 한 시즌이 38경기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퍼디낸드 비디치 조합 11,692분을 뛰어서 84실점. 그러니까 약간 그 캐러거 아게르 조합보다 살짝
높습니다. 한 시즌 24.6실점 거의 비슷하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3위는 첼시의 존 테리 갈라스 콤비, 또 4위는 이제 존 테리 히카르도 카르발류 콤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기 수가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디아스톤스 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38경기 환산 11실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어디 뭐 1위 팀이 그 독식하는 리그가 아니라 지금 프리미어 리그 아닙니까? 만약 올 시즌에 이런 추세로 시즌이 끝난다면 맨시티 우승은 뭐 당연하고 한 시즌 만에 이 두 선수가 역대급 콤비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만약에 좀 이런 추세로 시즌 마친다면 단숨에 역대급 콤비 올라갑니다. 한 시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자, 맨시티 센터백 콤비의 첫 번째 고비는 아마 2월달이 될 것 같은데요. 7일 리버풀 원정, 14일 토트넘 홈경기, 그리고 21일 아스날 원정, 그리고 25일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 메넨그라드바흐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정이 빵빵해요. 그러니까 이 2월마저 만약에 이렇게 낮은 실점률을 유지하면서 넘어간다면 디아스톤스의 위상은 정말 더 높아지겠죠. 자,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의 열쇠. 열쇠가 아니구나 이 경우인데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의 자물쇠. 디아스톤스 조합의 수비력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맨시티 경기 끝날 때마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경기를 못 보더라도 오늘 이 두 선수가 풀타임 뛰었는지 실점을 했는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리TV였고요. 저는 손영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뽀빠.